이 재난을 다룬 문학 작품은 대단히 많습니다.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흔히 14세기 르네상스를 시작했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재난 문학의 효시로 꼽힙니다. 전염병을 피해서 성 안에 모인 10명의 남녀가 그중에 여자분이 한 7명이고 남자가 3명인데 이 10명이 하루에 한 가지씩 10가지 이야기를 한 100편의 이야기를 모은 작품입니다. 근데 이 작품 자체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이 작품이 쓰여진 계기가 이런 전염병을 피해서 성 안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얘기 중에 사실은 그 중세 천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, 특히 이 기독교 종교의 어떤 횡포 이런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결국 이 작품이 중세 천년을 끝내는 어떤 르네상스의 가장 획기적인 문학 작품이 되었다는 점에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얘기 자체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뭐 문학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을 갖는다기보다도 오히려 좀 엄란한 요소도 있고 또 남녀의 어떤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, 전염병을 잊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많습니다.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시대는 대단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.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림은 앤트워프에 살았던 그 당시 프랑드르라고 하는 지금은 벨기에란 나라죠.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마을을 덮친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묘사된 해골 부대가 서민들을 습격을 해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 죽음의 승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. 그야말로 끔찍한 전염병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 전염병을 다룬 보다 본격적인 문학은 다니엘 데포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와서 쓴 전염병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다니엘 데포를 잘 아시죠? 로빈슨 크루소를 쓴 사람인데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난 뒤에 이제 이 전염병 연대기라는 그 당시 런던에 있었던 전염병의 무서운 상황을 그린 작품인데요. 근데 이때까지도 보면은 이 전염병의 극복이 어떤 신의 의지, 그러니까 전염병 자체도 신의 저주로 내려진 것이고 그 전염병을 극복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도 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신이 용서를 해서 그 전염병을 낫게 해준다.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전염병을 다룬 작품이 있었습니다. 이 염상섭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리얼리즘 문학,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이 작품을 쓴 염상섭 선생이 1924년에 쓴 작품 중에 이제 만세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. 이때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, 3.1 독립운동의 만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만세를 부르기 이전 1918년 겨울에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경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의 전염병이 퍼졌던 것입니다.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,700만 명쯤 되었는데요. 그 중에 한 700만 명 정도가 이 병에 감염이 되었고 14만 명이 죽었어요. 우리나라 역사에 뭐 여러 전염병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극심했던 가장 참혹했던 전염병이 아닌가 하는데요. 그 전염병을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 바로 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룰 작품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작품이고 또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릴 주제 사라마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인데요. 우선 여러분 알베르 까뮈를 한번 보시죠. 여러분 이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대단히 미남이죠.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 당시에 작가로서도 유명했지만 그 당시 유행했던 뭐 험프리 보카드 같은 유명 배우와 같이 이렇게 담배 꽁초 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도 대단히 젊은이들에게
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요. 알베르 까뮈의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알베르 까뮈가 이 1913년에 태어납니다. 알제리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알베르 까뮈가 태어날 때는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죠.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. 근데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의 아버지가,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가 1살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셔요. 그래서 고아로 뭐 어머니 밑에서 호르머니 밑에서 이제 아주 어렵게 성장을 하는데 알제리에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알제리의 상황 또 그 당시 이 프랑스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어떤 모순이나 전쟁 상황 같은 걸 보고서 이제 이방인을 썼는데 이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도 1947년에 쓰여집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쓴 작품이죠.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비교하고 비유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소설의 배경이 알제리의 알제 다음에 두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오랑입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의 오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대단히 현대적인 도시였죠. 여러분 지도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파란 부분 지중해죠. 이 지중해가 뭐 에메랄드색 바다로 유명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이 초록 부분, 연두색 부분이 알제리 지형인데요. 대단히 넓습니다. 우리나라보다도 한 넓이가 한 11배가 돼요.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제 알제 옆에 오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. 그 오랑이라는 도시, 그 당시 도시의 모습이 지금 사진에 잠깐 나오는데 대단히 좀 이 황폐한 원주민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패스트 소설에는요, 중요한 등장인물이 한 6명 있습니다. 물론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중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리우라고 하는 의사죠. 패스트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의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 의사는 사실 그 아내가 지금 대단히 아파요. 그래서 다른 먼 곳에 이제 이 아내를 보내야 될 그런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리우라고 하는 이 의사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길거리에 죽은 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죽은 쥐들이 나타나는 것을 심상치 않게 보니 의사가 이제 보건당국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사실 보건당국은 별로 이 처음부터 이런 어떤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리우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보다 이제 이 정부 차원보다도 시민 차원에서 보건대, 위생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질병을, 이 전염병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전염병에 대한 투쟁, 저항의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. 특히 이 리우를 이제 돕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타납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따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, 뭐 일종의 시민 활동가죠. 이 사람은 이제 이 오랑에 뭐 오래 산 사람도 아닌데 오랑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가 이 전염병을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은 뭐 수섬치 않고 이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연대, 시민들의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건대를 만드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. 그리고 또 한 사람, 그랑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등장을 해요. 이 공무원은 사실 평소에 대단히 좀 내성적인, 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밤에는 이 집에서 소설을 끄적이는, 근데 뭐 소설을 잘 쓰지도 못하고 해서 대단히 좀 이 문장 하나를 쓰는데 한 60분, 70분 고치는 정도로 대단히 또 소극적인, 내면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인데, 이 사람도 이제 보건대에 합류를 해가지고 특히 이 보건대 여러 가지 행정, 재정 업무를 담당을 함으로써 이 보건대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. 이 세 사람이 이제 주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인간 유형이 등장을 해요. 그 중에 하나는 도피형입니다. 이 전염병이 만연한 오랑에서 어떻게 하든 도망을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.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
이제 랑베르라고 하는 신문 기자인데요. 이 신문 기자는 이거 오랑이라고 하는 게 자기 어떤 고향도 아니고 자기는 그러니까 파리 사람이에요. 파리 안에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든 도망치려고 하고, 또 한 사람 이 뭐라고 할까요? 좀 초령이라고 할까요? 신부님이 등장을 합니다. 신부님이 등장을 해서 이 신부님은 어떻게 하든 파넬론이라는 신부인데요. 이 전염병은 인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 전염병을 극복해야 된다,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. 마지막 하나의 유형은 뭐라고 할까요? 어떤 사기형, 범죄형입니다. 이 불행한 패스트 상황을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고 또는 밀수입을 하고 전매전선을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. 우리도 사실 이런 유형들, 이 전염병에 적극적으로 투쟁하는, 저항하는 이런 어떤 시민들, 의료진도 우리는 보았고, 또 이 도피형 또는 초월형, 종교형 또는 뭐랄까요? 좀 악인형이라고 할까요? 코로나 전염병을 악용해서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여러분 지금 이 옆에 보시는 이 노란 표지의 이 포스터는 1995년에 만들어진 영화의 포스터입니다. 소설은 1947년에 쓰여졌죠. 1995년에 이 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한 50년 시간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요. 우선 이 배경이 이 알제리가 아니고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, 또 이 작중 인물도 보게 되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. 우선 이 류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의사 허트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등장을 하죠. 뒤에 따르가 보입니다. 이 패스트 소설을 봐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고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이 패스트, 말하자면 전염병 예방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. 지금 류를 여러분 보고 계신 이제 환자를 다루는 류의 모습입니다. 이 류와 따르가 이제 이 오랑 시외에 패스트가 만연한 길거리를 환자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요.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, 이 뒤에는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있는데, 이 패스트의 원래 까미의 소설에서는 군인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, 이 1995년에 아르헨티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남미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만은,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군사 독재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.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 중간에 보는 남자 두 사람은 이제 류와 따르죠. 근데 중간에 이 여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여자가 이 소설에서는 남자로 나오는 랑베르예요. 근데 영화에서는 여자로 나와요. 왜 그럴까요? 47년도에 이 패스트가 쓰여질 무렵만 하더라도 그렇게 페미니즘이라든가 이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깊진 못했습니다. 그런데 95년에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남미아메리카에서도 이 페미니즘 운동도 일어나고 해서 좀 이 작중 인물 중에 이 신문 기자 역할을 했던 랑베르를 여자로 바꾸어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. 영화가 그렇게 각색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, 이 랑베르라는 여자 기자가 특히 이 군인들과의 어떤 뭐랄까요,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영화에서 그려져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보시는 두 사람은,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악인형, 범죄형 코타르예요. 그리고 이쪽에 이 노인은 공무원인 그랑이죠. 소설에서는 그다지 넓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넓게 분장이 되었어요. 6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, 정부 당국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런 이 정부가 좀 이 전염병에 대해서
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,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들의 반응이 있는 거죠.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. 어떻게 하든 도망을 치려고 하고, 이 랑베르라는 기자는요, 어떻게 하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, 이 류라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랑베르에게. 당신도 이제는 여기 시민이다. 그리고 내가 꼭 전쟁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간다면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어떤 삶을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리우가 이 랑베르에게 합니다. 이 도시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혼자 도망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, 비양심적인 일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,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의 연대가 형성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소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이 패스터의 어떤 그 전염병 이 투쟁 기간이 한 10개월 되는데요. 보통 이제 이 소설이 1부에서 한 5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, 이 1부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패스트에 대응하는,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잘 단합이 안 되다가 서서히 이제 이 3부에 오게 되면은, 3부는 좀 짧아요. 근데 4부에 오게 되면 이제 여름, 가을에 훨씬 더 많은 패스트가 창궐하는 가운데 뭐 따르르 같은 사람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, 또 이런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겨울이 되면서 패스트가 끝나는. 그래서 이 패스트를 끝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. 막 승리의 이 패스트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승리를 축하하는 뭐 그런 어떤 자리가 소설 마지막에 이제 묘사가 되는데, 사실 이 주인공인 리우에게는 이 패스트가 끝난 게 아니에요. 패스트는 언제나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, 사실은 우리들의 삶,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패스트와 같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알베르 까뮈의 마지막 패스트 그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패스트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것을 패스트에 비유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패스트처럼 유럽, 특히 프랑스를 엄습한 거죠. 점령한 거죠. 그래서 프랑스가 엄청난 고통 속에 놓여졌는데, 프랑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. 프랑스 사람들이 이 나치의 점령에 대항해서 아주 격렬하게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입니다. 결국은 이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에 묘사되어 있는 이 패스트를 물리치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 운동, 이것은 바로 이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 시민들이 벌였던 레지스탕스 운동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에서 나치의 어떤 그 깃발 아래 이 나치가 파리의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이 프랑스를 점령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데요. 이런 어떤 2차 대전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,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뭐 안위나 행복이나 뭐 이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이타적인 서로 간의 어떤 연대의식 속에서 서로의 공동체의 어떤 행복, 공동체의 공동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어떤 보건대 활동, 이런 것이 결국 패스트의 주제이고, 그 패스트의 어떤 그런 소설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19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